페루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제 KT-1 훈련기와 KA-1 무장 공격기 20대를 수입한 아메리카 대륙 유일의 한국제 군용기 운용국입니다. 한국제 수입 군용기 20대 중 16대는 동체와 날개 등 반제품을 가져가 페루의 국영기업이 최종 조립했습니다. 한국제 경공격기 FA-50은 완전 현지 생산 방식으로 페루 수출이 추진됩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에 내년부터 1, 2차로 나눠 20여 대의 현지 생산 수출을 위해 다음 달 초 페루 리마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며 올해 안에 정식 계약까지 체결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식엔 양국의 항공기 업체 대표와 정부 고위직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 페루 현지 생산은 KT-1, KA-1처럼 반제품 현지 조립이 아니라 단순 부품의 초기 조립부터 완제품 조립까지 모두 페루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페루에서 개발되는 부품도 일부 쓰인다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해외 현지 생산할 때는 국산 부품이 많을수록 이익 역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와 같은 외산 장비를 국산품으로 대체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현지 생산 방식을 적용하면 우리 방산업체들은 부품을 수출해 수익을 얻고 수입국은 일자리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수출 때 종종 채택됐는데 군용기 수출에선 첫 사례입니다. 특히 페루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페루 현지 생산 FA-50은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업계는 페루 현지 생산 시설을 거점으로 FA-50의 중남미 추가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K방산 수출 효자 상품 KT-1, T-50, FA-50 등 국산 군용기. 지난 10일, 12일 양일간 경기도 성남에 국산 군용기를 운용하거나 도입 예정인 7개 나라 공군 조종사들이 모였습니다. 국산 군용기 군수품 관리 방안, 향후 군수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는 국제기술협력기구 KTCG 회의로 국산 군용기 유저 클럽으로 불립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의 국산 자주포 K9. 지난 1월 핀란드에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6개 나라 포병들이 집결해 K9 유저 클럽 세 번째 모임을 열었습니다. 각국 포병 특유의 K9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K9의 장단점을 토의했습니다. But I think it's well known across the user community. It's a very widely proliferated vehicle and it seems to be enjoying success across the globe. K9 개발업체는 K9 유저 클럽을 통해 K9 성능 개량의 방향을 잡고 차기 모델 수출을 위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K방산이 일회성 수출에서 벗어나 시장 다지기와 수출 확대를 꾀하는 시도인데 다른 K방산 무기들도 수출국이 늘어나면 유저 클럽 운영은 필수 고려 프로젝트입니다. K방산의 다음 유저 클럽은 K2 전차가 유력합니다. K2 전차 차체, 엔진, 변속기 등을 한국제로 쓰는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의 대규모 양산이 계획되는 가운데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수출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루마니아에서는 루마니아 국방부와 육군의 고위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K2 전차의 기동과 사격을 선보이는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가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의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 신원식 국방장관도 루마니아를 방문해 K2 수출에 힘을 보탭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여러 개의 로켓 포탄을 한꺼번에 발사해 넓은 지역을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는 국산 다연장 로켓포 천무. 사거리 290km의 최신형 천무 발사대 72대와 각각 80km, 290km급 유도탄을 폴란드에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약 16억 4,400만 달러, 우리 돈 2조 2천억 원대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국내 방산업체는 폴란드와 초대형 방산 수출 기본 계약을 수립했습니다. 당시 천무 218대와 자주포 212문 등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맺었고 이번 계약은 새로 들어선 폴란드 정부와 체결한 2차 수출 계약입니다. 우리 방산은 기술력, 가격,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합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발효되려면 폴란드가 11월까지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입은행과 금융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수출 금융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빌려줄 수 있는 수출 금융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진 못한 상태라 계약 이행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어제 베트남 정부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국산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루마니아와도 방산 수출 협의가 이뤄지는 등 잠시 주춤했던 K 방산 시장에 다시 훈풍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호송 장갑차를 따라 전차 부대가 산림지대를 통과합니다. 이 전차들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이나 독일제가 아닌 한국제 K2 흑표입니다. K2 흑표로만 구성된 폴란드 육군 전차 부대가 전선으로 기동하는 훈련입니다. 폴란드 육군 K2 전차 부대가 첫 선을 보인 이 훈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기획한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024 냉전 이후 유럽에서 열린 최대 다국적 군사훈련입니다. Exercise Steadfast Defender is the largest NATO exercise in decades, with 90,000 personnel taking part from all 31 allied nations and Sweden. 주요 훈련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이고 현재까지 폴란드에 납품된 K2 24대 가운데 12대가 폴란드 기갑 전력으로 참가했습니다. 폴란드 육군 포병의 주력으로 자리 잡은 한국제 자주포 K9 썬더도 전력화 절차를 끝낸 일부가 이번 훈련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K 방산의 대표주자 K2와 K9이 유럽의 사상 최대 훈련에 나란히 데뷔한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훈련 영상을 각각 별도 제작해 공개하는 등 한국제 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주목하는 초대형 다국적 훈련에서 한국제 무기의 활약은 K 방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